오래전 창원의 바닷가 마을에는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졌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마을의 해변을 찾는 것을 꺼리게 할 정도로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바닷가 마을의 주민들은 수산업을 주로 생업으로 삼고 있었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풍부한 수산물을 채취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인 경민은 바다에서 큰 폭풍에 휘말렸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배가 거의 뒤집힐 뻔했던 위험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때 놀랍게도 폭풍 속에서 아름드리 빛나는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곧 발을 뻗어 그의 배를 부드럽게 밀어 올렸고 안전하게 해안으로 이끌어 주었다. 경민은 처음에는 이 믿기 어려운 장면이 환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것이 바다에서 전해오던 전설의 용왕의 지아비임을 알게 되었다. 용왕의 지아비는 창원 해변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내려오던 민속신앙의 존재였다. 전설은 그녀가 용왕의 가장 아름다운 딸로 인간 세계에 호기심이 많아 종종 바다 위로 올라와 사람들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바닷가 마을에서는 그녀를 해양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험이 경민에게 얼마나 큰 감명을 주었는지 그는 매일 밤 해변으로 나가 그녀를 찾아 노래를 불렀다. 세월이 흐르고 노래는 변하지 않았지만 용왕의 지아비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경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용왕의 딸이 자신들을 지켜주길 기원했다. 몇 년이 지나 경민은 이제 흰머리가 드러나는 백발의 어부가 되었다. 그는 늘 바다와 함께하며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날 밤의 여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경민의 이야기는 후로도 창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경배하며 그에게 바치기 위한 작은 제단을 바닷가에 세웠다. 이러한 신앙과 전설은 창원의 바닷가 문화를 풍요롭게 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해변을 찾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그들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충주의 후암지 근처에는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작은 마을을 끼고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호수를 청호라 불렀습니다. 청호는 때때로 신비로운 안개로 덮이곤 했고 감히 범람할 염려가 없이 늘고요하게 자신의 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호 주변에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신령에 관한 것으로 한 젊은 청년과 신비로운 여인의 만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청년은 충성심 많고 용감한 사람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호숫가를 따라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누구보다도 청호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호숫가를 걷고 있을 때 그는 바람과 함께 신비롭게 퍼지는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던 민수는 호수 중앙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거품과 함께 물 위로 떠오르는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은 달빛처럼 빛났고 길게 늘어진 머리는 호수에 물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물가에선 볼 수 없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민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짓에 이끌려 호수 가장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에게 수연화라고 불리는 꽃을 건네주며 호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려주느라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호수 안에는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고귀한 용이 있었고 용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매일 밤 호숫가를 지키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인은 민수에게 호수가 결코 고요한 이유가 용의 끊임없는 수호 때문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 호수는 보답으로 수련화를 피워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인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깨어난 듯한 민수는 손안에 놓인 수련화를 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인이 말한 대로 마을 어른들에게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호를 더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수련화가 피어나는 날이면 반드시 호숫가에 모여 용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마을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화평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리하여 충주 호암지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청호는 마을의 보호자가 되어 조용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 보령이 작은 어촌 마을에는 사람들이 바다의 은혜로 생계를 이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에게 매년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의 보호와 은총을 빌었습니다. 이 제사를 용왕제라 불렀습니다. 용왕제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용왕제는 어김없이 바다가 가장 잔잔한 초여름에 열렸습니다. 제사가 다가오면 마을 회관에서는 전날부터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재료로 풍성한 제사 음식을 준비했으며 이것은 용왕님에게 드리는 귀한 공양이자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푸짐한 만찬이었습니다. 드디어 용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에 열중했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왔고 여자들은 예쁜 한복과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주요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아이들은 들떠서 축제의 시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바닷바람이 마을을 감싸 안을 때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 제관으로 임명되어 제사의식을 주관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작은 쟁반에 담긴 술잔을 들자 사람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이며 용왕님에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용왕님, 이 마을을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바다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바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음식들은 금세 이를 긁어먹고도 남았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남자들이 농악놀이를 비롯한 전통 무용을 선보였고 여자들은 춤사위를 곁들여 응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펼쳐지자 바닷가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이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마치 용왕님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용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고마움을 일깨워주며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무탈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며 고령의 풍요로운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깊은 역사적 유산으로 유명한 안동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요한 산자락과 푸른 들판이 어우러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선량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평판이 좋았던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수원이라고 했고 날마다 자신의 논밭을 열심히 가꾸고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여름날 김수헌은 들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풍작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숲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든 김수헌은 빛이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빛은 숲속 작은 연못 주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 명이 선녀가 아름다운 옷자락을 휘날리며 물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수헌은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녀는 김수헌의 존재를 알아채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감한 농부여, 당신의 진실한 마음씨가 이곳까지 전해졌나 봅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세 번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김수헌은 넋이 나간 채로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그 해의 좋은 수확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이었습니다. 선녀는 그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소원을 부탁했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고 더 이상 기근이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선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작은 목걸이를 그의 손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씨를 보며 이 목걸이는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닥치면 이 목걸이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수헌은 선녀의 도움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고 마을 전반에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에게 내려와 그들의 신앙과 영혼을 상징하는 귀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안동 땅에서는 언제나 서로의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쳐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오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한평에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령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백열각이라는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있었고 그 산봉우리 아래에는 사자베리라는 신비로운 계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자베리는 이름처럼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가 계곡에 지키는 자역할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사자바위라 부르며 숭배하였고 그 계곡을 삶의 터전으로 여겼습니다. 사자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큰 가뭄이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태양 아래 무기력하게 타들어갔고 강물은 말라붙어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불신과 걱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사자바위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으며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 바위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청년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바위가 살아 움직이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나의 강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백열각에 가게. 거기서 비밀을 알려주겠네. 청년은 그 말에 따라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열각으로 향했습니다. 험난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도 그 마음은 드디어 마을을 구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열각에 도착하자 청년은 숨을 고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순간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추며 산봉우리의 정수리를 밝혔고 청년의 눈앞에는 석양 아래 황금빛을 발하는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그 연못 중심에는 용의 형상을 한 특별한 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청년은 이것이 사자바위와 연결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청년은 연못 주위를 돌며 용의 형상 아래 작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물과 용, 땅과 하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다. 그 글귀를 읽자 청년은 뭔가 영감을 받은 듯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박한 사발 속에 강물이 담기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붉은 비가 쏟아져 내리며 사발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물을 마을로 가져온 청년은 그 강물을 마을 중앙에 뿌렸고
놀랍게도 가물었던 땅에서 싹이 돋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빠졌으며 이 기적 덕분에 그들은 다시금 사자바위와 백열각을 더욱 성스럽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한평의 사람들은 자연과 신들이 함께 이루는 조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사자바위 앞에서는 그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가 열리곤 합니다. 그리고 백열각과 사자비리는 그 옛 이야기를 통해 신령한 존재로 지금도 한평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